넥슨 게임즈 어떤 부분이 1.8%밖에 안 올랐는데 어떤 부분이 상승의 출발이 신호탄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보겠습니다. 1.8% 오른 거는 이제 그동안 이 바닥 구간을 다져주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계속 바닥인 듯 싶었으나 계속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죽었었거든요. 죽었는데 갑자기 거래량 터져주는데도 찍어 누르고 공매도가 계속 찍어 누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온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상황은 항상 나옵니다. 원래도 나왔었어요. 뭐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오르다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세 타고 쭉 올라갔으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그림이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못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왜 다르냐면, 오늘 시장을 보세요. 오늘 시장이 어쨌든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여진이 오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어쨌든 금리 인상은 되도록 신중은 하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안 올린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올릴 여지가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폭도 줄였죠. 원래 4차례 올린다고 했는데 2차례로 줄였습니다. 24년, 25년.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여진이 전 세계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2%나 빠졌잖아요. 2% 빠졌는데 오늘 넥슨 게임즈 주가 어때요? 이 게임주가 어쨌든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더 떨어질 구간도 없다. 그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전망이 그렇다는 건지 누가 바닥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와 준다. 그러니까 시장과 반대로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셨을 때, 그리고 또 오늘 거래 매동도 좋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공매도 수량이 줄고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공매도 수량이 상환되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그 이틀 전 거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환되는 게 이제 감소폭이 있는지, 물론 감소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공매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시리즈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매각 관련된 거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가로 20분짜리 보시면은 매각 관련된 이슈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넥슨 게임즈가 왜 공매도를 계속 치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그걸 왜 찍어 눌렀는지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면은 넥슨 게임즈의 전반적으로 이해를 깔고 갈 수 있다. 근데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제 내일 베타 테스트가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와 이 매각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가면은 이 퍼스트 디센던트. 그래서 지금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사람들 평가가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냐. 일단 처음에 7만 7천 명을 찍어주고 그 다음날도 7.5만 명. 그리고 줄었지만 뭐 5만 명, 4만 명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유의미하게 지금 2만 명 정도 플레이 중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감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게임이 또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야? 왜 처음에서 막 10만 뚫을 것 같이 가더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이번 테스트는 이제 오픈 베타 테스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오픈을 해놓고 하는 베타 테스트입니다. 베타 테스트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이 레벨업, 이 퍼스트 디센던트는 디아블로처럼 레벨업도 시키면서 파밍이 가능하거든요. 아이템을 파밍을 해야 돼요. 로스트 아크나 메이플 스토리처럼 아이템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초기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유저 수는 애초에 일단 고점을 찍은 다음에 점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천천히 빠졌다는 거. 왜냐면은 저번 이제 작년에 했던 테스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접자 수가 최대 3만인가 4만을 찍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날에 2,000명 남았어요. 2,000명. 대폭 감소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주분들이 퍼스트 디센던트도 베일드 엑스퍼트처럼 별로 그렇게 기대감 갖지 말자 하다가 이제 이런 흐름이 생긴 거거든요. 이날 급등한 거 보이시죠? 이날 급등해서 갑자기 찍어 누른 것도 어쨌든
공매도는 이때 이 기대감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게임이 못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게 된 것도 주주분들이 이때 시외에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됐었는데, 주주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없다가 갑자기 기대가 생기니까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들어와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뭐 게임적으로 뭐 못 만들었냐 잘 만들었냐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적인, 그러니까 때깔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때깔 기본적인 틀과 어떤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가산점을 엄청 줄 수 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데스티니 가디언즈 그리고 워프레임, 이 10년 차 게임이고 5년 차 게임 같은 장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게임들의 어떤 장점을 가져와가지고 잘 엮었으면 괜찮은데, 아쉽게도 어떤 게임의 어떤 집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그래픽이 좋으니까 몰입은 잘 돼. 근데 이제 게임을 장시간 하게 됐을 때 이런 집중도, 어떤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는데 그 그래플러라고 하는 로프를 쏴가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타점을 잡기가 힘들다든지, 쐈는데 벽에 안 맞아가지고 로프가 튕겨져 나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로프를 쏴야만 이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다라든지,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시간 전투를 해야 돼서 강제적인 전투 시간이 4분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임성의 전반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오고 갔고, 결론적으로 때깔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게임에 몰입해가지고 재밌게 즐겨야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만 가공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퍼스트 디센던트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동접자 수가 2만 명대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 2만 명은 초기화가 되든 말든 즐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번 테스트 때는 2천 명이었습니다. 10배가 높은 거예요. 동접자 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플레이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이 게임을 버리고 떠나간 게 아니거든요. 잠재적인 게임 플레이어, 그 MAU에 포함이 될 유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막 떠나갔다 막 그런 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직접 저도 게임을 플레이 해보니까 정말 이 외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이 언리얼 엔진 최신 그래픽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루티슈터 장르라고 하는 게임, 그런 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가 지금 이렇게 한 번 뭐 공매도 세력 때문에 이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가 꺾였다고 해서 완전히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매각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아까 20분짜리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설명에 이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이 NXC 지분을 정부가 29%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넥슨 게임즈는 이 넥슨 재팬이 넥슨 코리아의 100%를 갖고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넥슨 게임즈거든요. 넥슨 게임즈 60%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넥슨 코리아가 보유 지분 60%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배경 상황에서 정부가, 어쨌든 정부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세수 확보입니다. 지분 평가를 했을 때 이 계열사 있잖아요. 이 계열사들의 지분이 최대한 고평가가 될수록 정부는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넥슨 입장에서도 정부한테 넘길 때 이 평가 금액이 높아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도 똑같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 엄청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높아져야만 하는 그런 방향성이 생긴다면, 당연히 매각되기 전에도, 매각이라고 하는 이슈가 터지기 전에도 주가의 모멘텀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왜냐면은 계속 넥슨 게임즈가 어쨌든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분 평가를 좋게 받으려면요. 왜냐면 넥슨 게임즈는 지금 상장돼 있는 한국의 유일한 넥슨에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시세를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시세의 어떤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우리 주가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누가 주느냐? 바로 이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세력들이 염두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저는 6개월에서 1년을 보고 있거든요. 매각 기간이. 왜냐면 짧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 사람은 이미 솔직히 말해서 정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가상의 얘기지만 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이제 뭐 이 지분만 얻어서는 뭐하냐, 29% 가져가서 뭐해, 어차피 대주주가 60% 갖고 있는데 NSC 사서 뭐해. 그래서 의외로 구매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우디가 넥슨 재팬을 지분을 갖고 지금 이미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그래서 매수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방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누가 사든지 간에 지분이 지분 평가에 대해서 고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은 맞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매각을 의미하는 거지만 지분 평가하는 과정 있잖아요. 됐다고 해서 바로 매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각 기간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지분 평가는 어쨌든 매각보다는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주가의 흐름에. 그래서 이런 참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